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7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의 크기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파이가 180도다 라고 해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등등등등 아니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형태의 개념들이 좀 설정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파이는 이꼴 180도 이 관계만 좀 이해하면 풀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게 되면 3분의 5 파이에다 180 이렇게 되게 되면 약분하게 되니까 5 곱하기 60도가 되겠고 그러면은 300도가 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3분의 2 파이다.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180이다. 그러면 6이 12, 120도다. 또 문제가 없죠? 자, 세 번째 거 4분의 5 파이 180 이렇게 해주면은 자, 5 곱하기 와우.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44, 46에 4, 5, 20, 45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 4, 20에 225도 이런 형태가 되는데 215도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도 마이너스는 그대로 쓰고요. 60 3분의 18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볍게 맞춘 것 같고 그 다음 5번은 4분의 3 파이 180 이렇게 처리해주면 3 곱하기 45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 13, 5, 135도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잘못된 내용은 3번 좀 처리됐죠. 225도. 자, 파이는 180도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살펴봅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간단히 하라 이런 얘기는 지수법칙을 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2에 6제곱은 됐고 세제곱이니까 3분의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쓰면 되겠고요.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2 곱하기 되겠고 그 다음 64는요 2에 6제곱 처리되는 건가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제곱근 2분의 1제곱 또다시 제곱근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세제곱근이군요. 자, 세제곱근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되셨죠? 자, 이 부분은 2의 제곱이 되겠고 나누기 2 곱하기 이 부분이 또 곱하기 해주니까 다 얼마가 되죠? 자, 약분해서 사라지는 거죠. 그럼 2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4 나누기 4 이렇게 된 거니까 가볍게 답은 1 이렇게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근 부분은 이제 성질인데 a의 n분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됐다. 마이너스까지 넣을까요? 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는 우리가 이제 역수를 해주면 되겠고 m제곱근 이렇게 처리되겠고 a의 n제곱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로 고쳐가는 됐습니까? 자, 지수에 있는 것을 거듭제곱근 형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정확하게 좀 잘 표시해가면서 풀이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복잡한 식의 거듭제곱근 계산은 이렇게 이제 지수로 싹 고쳐서 계산하면 이제 무난한 거니까 지수로 고치고 거듭제곱으로 바꿔가고 이런 과정 확실하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실수 AB에 대해서 A라는 것은 2의 세제곱근이다. 2의 세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자, 이걸 열심히 구했더니 이제 그 중에 이제 x 값이 이제 a가 된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좀 곧바로 이제 대입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a라는 것이 세제곱해서 2가 되는 거니까 a는 세제곱근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2의 3분의 1 제곱이다 이런 형태 좀 이런 것들 좀 유용하게 좀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루트 2는 b의 내제곱근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b의 내제곱근, 내제곱해서 b가 되는 수 이렇게 되는데 그냥 루트 2를 곧바로 쓸까요? 내제곱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결과가 b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b 값은 4다라는 뜻이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열심히 대입을 해서 a 세제곱, b 세제곱 처리가 되는 건데 자, a는 세제곱하면 2를 곧바로 쓰면 되겠고요. b는 4의 세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해서 32 답을 해서 5번이 답이 될까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이제 거듭제곱근의 정의랄까? 그런 형태인데 그다음에 이제 문장 읽는 표현이라든지 얼마나 이제 좀 정확하게 표현을 좀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의 세제곱근 이렇게 되게 되면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이게 이제 가장 정의 형태에 이제 근접한 거니까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들 정확하게 이제 표현해 가는 과정 조금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주어진 값이 주어져 있을 때 a의 2x 승 이런 형태의 값을 구해갈 수 있느냐 질문을 던졌는데, 자, 이런 형태들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 형태랄까? 뭐 이 유형에 맞는 바른 풀이법이랄까? 이런 부분 하나가 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로 문제 형태들은 이제 어떻게 좀 출제가 되냐면 주어진 이 식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제 X 차트 여기 있는 이 개수 부분들은 이제 주로 홀수 형태가 이제 많이 제공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이제 분자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AX승을 곱하게 해주는 것이 이 부분이 이제 풀이의 원리에 해당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계산 결과 모형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A의 2X승 마이너스 1 A의 2X승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주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3배의 A의 2X승 마이너스 3은 A의 2X승 더하기 1이다. 이항시키니까 2배의 A의 2X승은 이퀄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의 2X승은 이퀄 2다 라고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하고 아주 연관성이 높은 거죠. 2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처리되면 2 더하기 2분의 1 뭐 이런 계산 결과니까 뭐 계산을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계산 결과 자체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자, 풀이 원리. 자, 이제 제가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홀수 형태들로 돼 있을 때 자, 분자 부분에 이제 곱하기 해서 짝수 형태의 이런 지수 부분이 이제 나올 수 있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지금 식을 좀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좀 기억해서 좀 효율적인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A값, B값이 주어져 있을 때 18의 X승 이 부분을 이제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좀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A는 2 곱하기 2의 X승 해서 2의 X승은 2분의 A 이렇게 넣는 것이 이제 좀 깔끔하게 되는 것 같고요. 다음은 B는 이꼴, 자, 이게 이제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X승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의 X승은 9분의 B 이런 형태를 좀 일단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이란 숫자는 2, 9,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X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X승, 3의 2X승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의 X승은 이제 2분의 A가 되면 되겠고 3의 2X승 그러면 이제 9분의 B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제곱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2 곱하기 81에다가 AB 제곱이니까 2 곱하기 81을 처리해주면 28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62분의 AB 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4번 형태가 답이 되가는 그런 모양. 자, 주어진 부분 A, B 그 다음에 주어진 부분 아까 이제 뭐 이제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또 18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2, 9, 18 이런 거 했으니까 뭐 인수 사이의 관계가 조금 얼마나 정도 빨리 눈에 보였냐의 차이가 되는 건데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뭐 지수 법칙이라 할까요? 지수 법칙까지도 안 가죠. 뭐 이렇게 지수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심각하게 어렵지는 않은,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할까는 이제 조금 고민해봐야 되죠. 자, 그럴 때 지금 은 그냥 A값, B값 주어진 것이 2의 지수, 3의 지수로 표현되어 있고 그 2, 3과 관련되어 있는 그것을 미치로 하는 지수였으니까 어느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A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로그의 기본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밑부터 살펴야 되는데 밑은 0보다 크고요,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가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 되겠고, 그 다음 진수 파트 부분을 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a 처리되어 있는데, 자, 진수분이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자, 그렇다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판별식을 좀 살펴서 a제곱 마이너스 5a가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값이 0하고 5 범위 나왔고 위에 이제 이런 조건들이 나왔을 때, 자, 모든 정수들의 합을 구해달라. 정수를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0보다 큰 2를 좀 써야 되는데 1은 또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 3, 4, 5.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5가 또 안 되는 거죠. 2, 3, 4 이렇게 이제 3개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5에다가 4를 더하게 해주니까 결과는 9가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물어본 겁니다. 밑하고 진수 부분에서 범위가 생기는 거.
됐습니까?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고 진수 부분 0보다 크다. 근데 이제 2차식이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연결시켜가는,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부터 배웠던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이제 까먹을 좀 더 됐으니까 정확하게 이론 좀 기억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1보다 큰 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맞추실 때 로그 A의 B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로그 A의 C 대 로그 B의 C, B가 1대 3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내항, 외항을 곱하기 해서 로그 B의 C는 이퀄 3 로그 A의 C, 이런 모양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일이 됐을 때 주어진 문제하고 이제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 가야 될까요? 할 때 이제 밑이 좀 다르니까 우리는 이제 밑을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로그 B, 로그 C, 일단 좀 이렇게 볼까요? 아, 그럼 이제 나중에 풀어야 되니까 밑을 아예 A로 볼까요? 그럼 밑을 아예 A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3 곱하기는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A가 되겠고 로그 A의 C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분자 부분에 있는 것이 0이 아니니까, 그죠? 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죠? 자, 거꾸로 좀 쓸까요? 좀 A, 뭐 여기 부분인데 뭐 이게 좀 약분해서 지워지게 되면 여기 1이니까 그냥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로그 A의 B 분의 1이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로그 A의 B를 물어보게 되면 3분의 1 이렇게 이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뭐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밑변환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네요. 자, 로그를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 로그의 성질 중에서 밑변환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로그를 연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식 변형 중에 하나니까 확실하게 학습하라, 그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256이 2의 8제곱이죠. 근데 역수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8제곱 처리가 되겠고 n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n분의 8 이렇게 좀 써져 있는 이 식이 결국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수 파트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정수로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정수 결과로 착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 자연수로 나와야 되죠. 자연수. 아하, 이 부분들이 전체가 이제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자연수로 이렇게 풀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n 부분이 n이 이제 정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것은, 자, 정수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의 약수 계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 2, 4, 8 이곳에 이제 마이너스가 뜩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정수 n의 값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값들을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된 건가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합할 때 10에다가 15 마이너스 15가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지수법칙 형태로 해서 이제 가볍게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뭐 생각보다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또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8번 마무리합니다. 9번 시작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지수함수 가장 2분의 1 되어 있으니까 밑이 2분의 1은 이러한 형태, 이게 이제 2분의 1 x승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는데, 이런 그래프를 좀 이제 평이동시킨 거죠. 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3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막 올려가게 되게 되면, 원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0이 됐었는데 지역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이건 이제 기본형이고요. 3만큼 평이 되어 있으니까 3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건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달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니까 2분의 1에 0제곱에 더하기 3 하게 되면 이거 얼마가 되죠? 이 0제곱은 1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오, 그러면 2번이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점근선은요, 이 y값이 되는 거죠. y가 또 3만큼 이동했으니까 y는 3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니까 전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x값이 증가하면 y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해야 되죠. 감소하는 그런 형태 잘못됐고. 자, 이 x승 그래프를 x축으로 이렇게 플러스 있어야 있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를 만큼 평이동해야 되죠. 자, 이 부분이 또 잘못된 내용이니까. 자, 바른 내용은 2번이 답이 되가는 지수함수의 성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합니다. 세 숫자 A, B, C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 81도 3, 3. 전부 3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트는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81은 3의 4제곱인데 5분의 4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3으로 나타내주니까 이제 마이너스 있어서 좀 불편하면요, 이 부분은 3분의 1에 2분의 1제곱, 3분의 1에 5분의 4제곱, 3분의 1에 4분의 1제곱 이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 이제 세수 A, B, C를 이제 대소 관계를 비교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대소 비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소 비교는 이렇게 A 빼기 B 이 부분이 0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고, A분의 B 이 부분이 이제 1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 가지고 또 비교해 줄 수도 있고, 됐죠? 자, 이렇다면 이때는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고, 이때는 뭐 B 값이 이제 B 값이 뭐 A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대소 관계를 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것들은 이제 기본에 해당하는 이제 대소 비교 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연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 관계를 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이용. 됐죠? 자, 주어진 부분 보면 밑이 3분의 1로 전부 다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분의 1인 이러한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작은 값을 집어넣을수록 커진다 라는 얘기 되는 거니까, 자, 세 개의 지수들 보게 되면 이렇게 지수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제일 작아 보이죠? 4분의 1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이런 결과가 이 부분 이제 C라고 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이 좀 작은 숫자인 것 같고, 이렇게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4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그럼 뭐가 되죠? B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지수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 주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들이 이제 너무 확연하게 딱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대소 관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자, 그런 한 가지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확실하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크기는 C, A, B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C 값이 제일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3번이 답이 있네요.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기존의 대소관계 빼기 하거나 나누기 통해서 살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 가는 부분들이, 자, 지수록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배우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공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로그 3의 x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라는 것은 밑이 이제 3이 유지가 되게 되면 이제 로그 3의 x 이런 부분하고 y는 이꼴 3의 x승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게 이제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니까 대칭이동해서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 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억은 3의 x승 나누기 구라는 것은, 자, 나누기 3의 제곱이라는 형태니까 3의 x-2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평행이동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 두 번째 식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y라고 나온 이 값을 2배 이렇게 돼 있을 땐 로그 3의 x 제곱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똑같아지냐? 여기 부분은 이제 좀 폭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는 로그 이게 제곱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3의 2분의 1 제곱이 되니까 3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밑이 좀 달라지죠? 자, 그런 거니까 D는 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디귿은 또 어떻게 보면 될까요? 디귿은 y는 로그 x3이 되어 있는데 여긴 마이너스 x 더하기 로그 3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라는 부분들은. 자, 이런 것은 이제 평행이동이 되겠고, 이런 것은 뭐가 되죠? x보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그래프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리을은 그럼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리을은 로그 3의 x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그 3의 5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 다 평행이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y는 이꼴 x 대칭 이런 부분들로 이거는 이제 디귿 풀 때 y축 대칭 이건 부분 그 이전에 또 뭘 먼저 해야 되죠? 지수하고 로그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면, 근데 지금 뭐가 애초부터 로그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y축 대칭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수로 갈 때는 이제 y는 이꼴 x 대칭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은 없고, 자, 그러면 5번도 그냥 평행이동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됐습니다. 되셨죠? 자, 밑부분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답을 좀 처리해주면 주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밑부분 살펴가는 거. 참 사실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경우는 로그 만약에 3의 x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로그 이꼴 3의 2배 x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같으냐 다르냐 할 때 이건 이제 같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 되겠죠. 이런 부분 이제 하나 그려지고 이런 거 이제 양쪽 그려지고 뭐 이렇게 좀 오묘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좀 제가 이제 체크해준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하고 있다가 실수 없이만 좀 답을 해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함수의 치역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의 x-1, 3의 2-x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 지수 부분은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아니 2분의 1 곱하기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x승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9 곱하기 3분의 1의 x승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9에 3분의 2의 x승 이렇게 처리하면 간단한 이제 하나의 함수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밑이 3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형태로 좀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정의역이 이제 0부터 3입니다.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0을 대입해주면 최대값. 그래서 주어진 식에 0을 대입해주니까 결과가 이제 2분의 9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고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9 곱하기 3분의 2에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와 그러면 여기가 27, 8 이렇게 처리되고 2, 9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약분해서 3, 약분해서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분의 4가 얻어지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AB를 그래서 구했습니다. 이때 이제 AB를 또 곱하기 해달라고요? 그러면 이제 3분의 4하고 또 2분의 9를 또 곱하기 해서 답을 해야 되겠군요. 자, 그럼 약분하면 3이고 또 약분하면 2니까 최종 결과는 6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 자, 가장 먼저 맨 처음에 이제 주어진 식인 뭐 두 개의 뭐 이렇게 덩어리로 좀 곱하기 되는 모양 형태로 나와 있는데 곱하기 되는 모양 형태로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하나로 좀 묶어놔서 이런 그래프 개형이다. 요 판단하는 요 내용만 좀 처리가 되게 되면 그 다음 과정부터는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7보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부등식을 망조시키는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mn이라고 한다. 이걸 열심히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써야 되겠습니다. 로그 3의 x 빼기 로그 3의 9라는 것은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된 것 같고요. 다음 밑이 마이너스 지수가 튀어나가게 되면 그럼 마이너스가 같아지는 거니까 로그 3의 x 더하기 3으로 해가면서 부등호를 좀 바꾸면 되겠습니다. 작거나 같다. 와우, 현명하게 좀 잘 처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서 이제 로그 3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t로 치환해서 주면 좋겠죠? t-2 t 플러스 3 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 주겠고요. 그럼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t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 되겠고 t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에서 이제 범위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원상복귀해서 로그 3의 x 이 결과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는 3의 자, 마이너스 4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3의 마이너스 4제곱 일단 쓸까요? 여기는 이제 3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 범위가 딱 나온 거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만족하는 x 범위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했으면 와우, 그럼 여기 구한 결과가 최대값,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또 곱하기를 해달라. 그러면 3의 4제곱하고 3의 세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답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인 3분의 1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 생각하면 그런 무난한 문제 풀이로 끝났네요. 주어진 식 좀 이렇게 깔끔하게 특히 이제 여기 좀 부등호 좀 바꿔가지고 쓰는 부분 이제 조심해서 살펴보면 되겠고 중간에 좀 식이 복잡해 보이니까 치환해서 범위 구하고 다시 원래 범위로 가고 됐죠? 자, 무난한 형태의 문제 특별하게 이제 제한 조건이 가해지는 부분들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연습을 조금 평상시에 연습을 조금 했다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4의 x승 그래프와 x는 k의 교점을 A. 요 점은요 k일 때의 교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점의 좌표라는 것은 k, 4의 x승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고 2의 x승 그래프와 x는 k c라는 것은 k 플러스 1이 되겠고 지수가 2의 x승이니까 2의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c점 좌표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 두 변 A, B하고 CD가 각각 Y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ABC대 또 넓이가 또 3이다 돼 있습니다. 이때 상수 K 값을 구해갈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K하고 K 플러스 1이니까 뭐 가로 길이는 이제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높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높이가 3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4의 X승하고 빼기 2의 K 플러스 1제곱 요거 이 차이가 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가로 길이에 해당 가로 길이가 아니죠. 세로 길이.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3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림 복잡하게 나와 있고 해서 이제 폼은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문제 뜻 파악 조금 하니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직사각형 넓이 이렇게 된 거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2의 EX승이니까 2의 X승 이런 부분을 이제 T로 치환하게 되면 이거 T 제곱 마이너스 2T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에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치환하면 이제 0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도 좀 붙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T 값이 3하고 T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는 이제 답이 안 되겠고 그럼 T 값이 3. 즉 2의 X승 구한 것이 이제 3이다. 그러니까 X를 구하게 되면 로그 2의 3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그 2의 3 있어야죠. 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게 좀 우리가 겁먹어가지고 접근을 못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볍게 그림과 같이 그래프 조제인데 K대 좌표 A 저렇게 이제 좌표 표시한다는 관점을 또 갖고 이제 그 좌표 표시한 거죠. 저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C 좌표 표시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평행한 선들을 이제 Y축의 평행선을 쭉쭉쭉쭉 그어가지고 만들어진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3이다. 이 넓이가 3이다. 근데 가로 길이가 1이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세로 길이가 3이 되겠다. 세로 길이는 이제 여기 좌표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해서 식이 딱 어디 들어가는 절차. 됐습니까? 그래프 나왔다고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한번 지금 제가 좌표 표시한 거 이해는 특별한 아이디어 쓴 게 없습니다. 근데 뭐 좌표 표시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래프 났다고 겁먹지 말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좀 시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공기 중에 암모니아 농도가 C일 때 냄새의 세기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대입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 농도가 20일 때 냄새의 세기는 4.5. 4.5라는 것은 K2 농도가 20이라고 했나요? 로그 20 플러스 A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것 같습니다. 농도가 11대의 냄새의 세기는 4다. 4는 이꼴 K. 자, 로그 10이요. 로그 10 이렇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때 농도가 P일 때 냄새의 세기가 2다. P는 그럼 얼마가 되느냐 물어봤는데 의식을 조금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식에서 보게 되게 되면 자, 여기 20이라는 것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로그 10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의식하고 아래식하고 너무 똑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4.5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해서 둘 사이 관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똑같은 부분들이 위쪽식이 이제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4 더하기 K 로그 2가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 이제 4.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로그 2 값이 얼마다? 처리가 된 건가요? K 로그 2 값이 이제 0.5 2분의 1 쓸까요? 0.5를 쓸까요? 0.5 일단 이렇게 쓸까요? 0.5다 라는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K값, K값을 하고 정리하려니까 2분의 1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 로그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이런 것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나오죠? 그럼 이제 A 값은 4 마이너스 이건 로그 10이 1이니까 4 마이너스 K 일단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K 값 대입하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암모니아 농도가 P일 때 냄새의 세기는 2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2는 로그 P, K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A라는 것은 이제 4 마이너스 K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항을 시켜서 이쁘게 정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K
마이너스 k 로그 p 이 계산 결과는 4 마이너스니까 1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k 공통의 1 마이너스 로그 p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p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더 어렵게 계산하는 건가요? 어떤 계산이 좋을까요? 여기서 어쨌든 우리는 그냥 p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이제 괜히 k를 정리했습니다. k 값을 우리가 구해놨는데, 자, 그럼 정리가 좀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k 로그 p는 다시 정리 들어야 되겠습니다. k 로그 p는 k-1 되겠고, 그러면 로그 p는 이꼴 k분의 k-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k분의 2다. 1 마이너스 로그 값이 이게 역수였으니까 2배의 이 부분 이제 좀 k분의 1 해주면 이제 역수가 돼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로그 2가 되죠. 2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로그 2의 그럼 4제곱이 됩니까? 됐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p라는 것은 로그, 이게 이제 로그 10이니까 나누기가 들어가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6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p 값이 나온 거죠? p 값은 그러니까 16분의 10인데 그러면은 8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는 문제. 됐습니까? 자, 8분의 5. 네, 됐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K 문자하고 근데 이제 P를 찾아가는 건데 제가 좀 중간에 살짝 좀 방황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주어진 정보 대입해서 관계식을 구해가는 거. 자, 근데 이제 위쪽 식에서 이제 로그 20하고 이제 밑에 로그 10 요거 차이만 있는 거니까 해서 관계식 구해놓고 센스 있게 처리해서 K하고 A 값 좀 처리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식을 이렇게, 여기 이제 A 부분들 그냥 K 처리해줬고, 이 로그 P를 구해가는 건데, 이게 좀 엉뚱한 이야기. 자, P를 찾아가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서 로그 P하고 이제 정리하는 이 부분이 이제 잘한 거죠.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간단한 산수를 조금 좀 불편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좀 독특한 형태의 특이한 식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입만 정확하게 잘 하면 풀어가는 데 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호의 길이가 3파이, 넓이가 3파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이 그을 거라. L 이퀄 R 세타, S는 이퀄 2분의 1 RL,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부분들이 뭐 공식의 거의 전부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것을 이용할까? 자, 저는 여기 넓이하고 호 사이의 관계식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넓이는 3파이, 2분의 1, 반지름 길이는 모르겠고 호의 길이가 3파이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파이 약분하면서 R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좀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러,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호의 길이를 좀 쓰면 되겠습니다. L 이퀄 R 세타를 이 부분에 대입해주면 되죠. 자, 여기 이제 3파이가 되겠고, 반지름은 이제 2, 그 다음 각도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간단하게 세타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좀 나오겠군요. 2분의 3파이. 됐죠? 자, 2분의 3파이가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뭐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세타의 크기가 3, 4분면이고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맞습니다. 코사인 3, 4분면 마이너스 맞습니다. 자, 이때 이제 사인 값, 탄젠트 값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우리가 이제 3, 4분면을 알았으니까 우리 그다음 이제 코사인 값을 이제 가볍게 그냥 1, 4분면 형태로 이제 변길이 형태로 좀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13, 5 이렇게 쓰면 피타고라스에서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 값은 3, 4분면 마이너스 처리해주고요. 사인 값은 이제 13분의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탄젠트 값은 3, 4분면 플러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탄젠트는 5분의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문제 뜻 파악해서 풀이 진행할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13 사인 세타 그렇다면 더하기 10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3 쓰고요. 사인 값이 마이너스 13분의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10 곱하기 탄젠트 값은 5분의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약분하니까 2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정답은 뭐 12 해서 이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삼각 함수. 네, 특히 이제 뭐 특수각이 삼각비에 해당하는 뭐 그런 거와 유사한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사분면은 이제 부호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요. 굳이 이제 3, 4분면한테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변 길이 사이의 비는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좀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삼각형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분면 부호 결정하고 이런 항목들 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군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됐을 때 자연수 A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근과 계세 관계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A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문제 풀어간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제곱했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고 표시되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이제 제곱하면 a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이때 이제 근과 계수 관계에서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쓰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배에 a-2분의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가볍게 관계식이 유도가 되죠? 된 것 같습니다. a 제곱에다가 여기 2a가 되겠고 여기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를 해서 지워집니다. 오호,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0 또는 2가 돼 있는데 당연히 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2가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되셨죠? 자, 우리가 조금 삼각함수 관련한 이런 이제 연산 부분에 있어서 잊으면 안 되는 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 부분이 1이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어가는 데서 연결고리가 되가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런 매개체가 되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그 아이디어들을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문제에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시작합니다. 6의 10제곱은 m자리 정수이고 5분의 3의 10제곱은 n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숫자가 나타난다. 이때 mn의 값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자릿수를 물어보는 것은 이제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과 관련된 거죠. 6의 10제곱,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상용 로그를 딱 취해서 10 로그 6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10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을 만들어야 되겠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0.3010, 0.4771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1,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7입니까? 7781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7.781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거니까 여기 이제 정수 부분 7을 딱 보고 우리는 뭐다? m은 8이다, 8자리 숫자다 이렇게 얘기되겠습니다. 저 왜 이렇게 1만큼 더 커져야 되죠? 우리가 이제 로그 10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로그 그 다음 100을 보게 되면 2로 풀리게 되고 3자리 됐을 때 2 되고 2자리 됐을 때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정수 부분보다는 자릿수가 하나가 좀 더 크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해서 7이니까 8자리 수다 이렇게 좀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5분의 3의 10제곱이다. 5분의 3의 10제곱이다. 역시 좀 로그를 취해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 이렇게 되고 로그 5분의 3? 그런데 계산해서 이제 10분의 6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에 로그 6은 또 로그 2 더하기 로그 3 해주겠고 빼기 1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10 곱하기 그러면 여기가 0.7781 이렇게 되고 빼기 1 처리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마이너스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요? 1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0.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219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21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에다가 여기를 마이너스에 플러스 0.781 이렇게 되는 거예요. 781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3 더하기 0.781 이렇게 처리해야 자, 이렇게 지금 나타내 주는 거죠. 이 소수 부분을 항상 이제 양수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n은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나타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됐죠? 자, 또 mn 값을 더하기 하라니까 8하고 3하고 해서 최종적인 답은 11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중간에 뭐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7 나왔을 때 8자리입니다. 이게 발견한 것 좀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값을 계산한 것까지도 또 이제 큰 무리가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이 마이너스 1을 보고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소수 두 번째 자리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이게 이 소수 부분을 이제 이렇게 고쳐서 항상 양수로 만들어갈 때 이때 나오는 이 부분 정수 부분 이런 형태에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조금 함정처럼 존재하는 그런 문제인데 함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좀 바르게 이제 학습을 학습해야 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질보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이 다른 두 배양기 A, B에 박테리아를 넣었더니 A에서는 박테리아가 1시간마다 3배로 늘었고 배양기 B에서는 2시간에 3배로 늘어났다. 일정한 수 박테리아를 두 배양기가 똑같이 넣었을 때 박테리아 수의 합이 처음 수의 45배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2배가 된다 뭐 이러냐 좀 3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시간 만에 3배가 되면 3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A에서 그래서 3A가 되겠고 또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3의 제곱에 이런 형태로 쭉 가는 거니까 3의 n제곱에 이런 형태가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시간이니까 뭐 t 문자를 쓸까요? 이게 이제 규칙적이다 라는 문제 하면 되겠고 다음에는 또 역시 똑같은 건데 이걸 1시간마다 이제 2시간마다 늘어나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바뀔 때 2시간이 걸리고 하는 거니까 자, 맨 처음에 A 배양기를 그럼 이제 곧바로 할까요? 맨 처음에 양을 A라고 집어넣었을 때 A 배양기는 3의 T제곱 이렇게 처리된다고 보면 자, B 배양기는 A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2분의 T 이 부분이 이제 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시간이 이제 2시간 됐을 때 3의 1제곱 4시간 되면 3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2시간마다 바뀌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표현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배양기에 넣은 박테수의 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45배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45A가 아니라 두 배양기에 집어넣으니까 A에 이렇게 집어서 2A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이거에 45배 합친 것이 결과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A를 이렇게 좀 소거해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3의 2분의 t승 이런 형태를 좀 치환하는 모양으로 살펴보니까 a 제곱 플러스 a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90은 이꼴 제로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10에 a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지수니까요. a라는 것은 3의 2의 t승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9가 되겠고 그럼 이제 2분의 t 이 부분이 이게 이제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니까 2 해서 t는 이꼴 4. 즉 4시간 이후다. 이렇게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은 뭐 이렇게 3배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 만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우리가 익숙해져 갈 수 있는 표현인데 두 배양기를 합을 했다. 근데 두 배양기의 합은 맨 처음 각각에 들어가는 양을 A라고 해주면 두 배양기니까 2A 되고 그거에 45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식을 세워가는 데서 여기 좀 그냥 A의 45배라고 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식을 좀 세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7보고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좀 제 해설이 좀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좀 도움 되겠습니까? 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면서 7보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